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선 얼굴 기본형을 그릴 때 정면과 옆면과 반측면이 있잖아요. 사실 이 각도를 가장 많이 그리는데 정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정면을 진행할 때는 너무 동그란 원형이 아니라 살짝 세로가 좀 길고 가로가 조금 납작한 느낌으로, 그 다음에 옆면 같은 경우는 너무 또 동그란 이미지보다는 살짝 눌린 듯한 느낌. 자, 우선 정면 같은 경우는 약간 머리가 좀 눌려 있어요. 가장 이상적인 좀 이쁜 얼굴형을 그리는 게 좋잖아요. 만약에 동그라미가 너무 정확한 형태로 그려지다 보면 얼굴이 옆에가 퍼져요. 동그라미를 그린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턱을 그리잖아요. 물론 이제 얼굴형이 뭐 미소년 화풍이라던가 그런 쪽은 좀 이마 부분이 좀 넓게 빠지거든요.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제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이제 학생분들 그리는 단계를 많이 봐왔을 때 이쪽을 너비를 좀 넓게 잡으면은 확실히 이제 이게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. 아무리 이목구비가 예쁘게 그려진다 해도 결국에는 이쪽이 넓어지니까 이거를 본인이 이제 커버를 못 치는 거예요. 짧은 머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더 넓네? 이러면서 이제 수정을 많이 하죠. 대부분.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두 번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. 이렇게 다시 줄이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양쪽을 좀 눌린 상태로 표현을 하고 위쪽을 조금 길게 너비 그 공간을 잡아주시면은 안정적인 이쁜 두상 처리가 나오고요. 3등분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잡고 가는데 아마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3등분이 뭐냐면 여기서 1등분 대략적으로 또 내려오면은 턱까지 2등분, 이마 라인까지 3등분. 이 규칙을 이상적으로 지키다 보면은 그림체 상관없이 웬만하면은 다 이쁘게 나오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서양인들 중에서도 가장 좀 이쁜 두상 형태 있잖아요. 그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. 동양인들은 살짝 좀 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3등분은 뭐냐면 자, 여기서 여기까지가 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꼭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. 정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제가 학생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에는 어느 정도 그림체에 따른 이론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.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이런 방향성의 이론들도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. 하나의 그냥 수많은 이론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각자 추구하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분의 그림체를 보고 연구하는 게 가장 좋은 정답에 가까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이제 눈이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입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렇게 3등분을 했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. 이렇게 쭉 오면은 여기다가 입을 배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살짝 입이 좀 내려와 보이는 그런 형태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입을 여기에 배치하기보다는 여기는 아랫입술 라인이라고 보시고 실제 입술 라인은 이 위에 이제 올려주시는 게 훨씬 더 이쁘게 이제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느낌으로 입술 라인은 뭐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어떤 차이가 만들어지겠죠. 그리고 이 지금 윗부분에 시작한 이 3등분 라인에서 처음 시작한 라인은 여기가 이제 이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마 라인이 여기에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칠하는 부분이 이제 머리통이 되겠죠. 여기에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, 그러면 옆모습도 한번 볼게요. 옆모습 같은 경우는 이쪽이 조금 길고 가로 너비가 조금 길고 세로 너비는 조금 짧은 느낌으로 이제 그려지는 게 가장 좋고요. 자,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등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, 여기 길이가 이제 나왔죠. 자, 그러면 여기서는 또 대략적으로 맞춰주고 둘, 셋. 자, 이렇게 맞춰주면은 우리가 정면 얼굴에서 그렸던 방식을 잘 떠올려 보면은 자, 여기가 이마 라인이라고 표현을 했죠. 이마 라인이고 자, 여기까지가 코, 그 다음에 입술,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눈인데 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사실 그림체마다 달라요. 자, 어떤 그림은 눈이 되게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눈이 커요.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고 심지어 뭐 콧구멍이 없는 그림체들도 있죠.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가 사실 없는 거예요. 비율적인 이론은 존재는 하겠지만 그 사람이 꼭 이렇게 그려라라고 해서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론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자, 눈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냐면 이거는
제 개인적인 방식인데 콧대를 꺾어놨잖아요. 이거를 이쪽으로 따로 빼서 한번 그려볼게요. 잘 보이도록 콧대를 따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눈을 선생님 눈 위치를 어디에다가 그려야지 조금 더 이쁘게 이상적으로 그려지나요? 라고 할 때 이렇게 그리면은 너무 뒤에가 있잖아요. 누구는 또 그냥 감으로 그리시는 분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미간 쪽이랑 붙어있는 어떤 이런 형태가 있기도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론을 한번 대입시켜 보면은 이 콧대 라인의 기울기에 거의 유사한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눈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미간과 여기 시작점 이 정도 간격이 나오잖아요. 이 간격을 따라 가지고 눈 크기를 만들면 돼요. 이렇게. 그럼 상당히 좀 간단한 이론으로 눈의 위치를 잡을 수 있죠. 이것도 마찬가지죠. 결국엔 이 각도와 그 다음에 콧구멍에서 떨어지는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지금 이 각도를 이용해서. 그리고 눈썹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미간 쪽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너무 또 길게 그리면은 실제 인체 구조와는 거리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눈썹은 최대한 눈꼬리 끝에 거의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도록 하면은 조금 더 눈이 들어가 있는 입체적인 흐름이 잡힐 수가 있게 됩니다. 자 그럼 가로의 너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 원래 정확한 인체의 비율로 따지자면 귀는 이 가운데 중심선보다 조금 더 뒤에 있어요. 뒤에 있기도 하고 귀도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. 근데 설명하다 보면은 이 정도와 이 정도 차이인데 굳이 이거를 꼭 맞춰야 되는 건가? 물론 이제 이 미세한 차이로 미의 기준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저는 좀 그림을 좀 쉽게 그리고자 하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중심에 맞춰주는 거죠. 이 중심에 귀를 맞춰주고 자 귀의 크기는 역시나 기본적인 비율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는 되겠지만 이 콧대와 눈썹 부분 이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귀의 크기와 이 코의 크기를 이렇게 갖고 가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그럼 저는 제가 그리는 그림체가 이런 비율 이론이 아닌데 이걸 꼭 맞춰야 되나요?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맞출 필요 없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림에는 정답이 없어요. 본인이 추구하는 그림체에 관련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면은 그게 정답이거든요. 제가 하는 거는 제가 또 약간 변형시켜서 조금 쉽게 바꾼 것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론을 제가 또 흡수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는 거기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캐주얼 같은 경우는 그럼 선생님 이거 얼굴형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? 있는데 직접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캐주얼 같은 걸 그릴 때는 이것도 뭐 똑같은 느낌이긴 합니다. 똑같은 느낌으로 대신에 하관의 길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것도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만약에 내가 이 십자선의 가이드라인으로 잡은 얼굴형 주상 라인이 되는 이 부분에서 하관을 조금 길게 빼면은 성인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차이점 보이시죠? 이 차이점 이거를 조금 낮게 빼면은 약간 캐주얼 혹은 아이 얼굴 아니면은 미소녀를 그릴 때 흔하게 보이는 얼굴형 이런 느낌으로 빠지거든요. 그래서 하관을 그릴 때 이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얼굴형 그릴 때 눈부터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것도 순서가 뭐가 맞다는 사실 없어요. 무슨 얘기냐면 눈부터 그려도 비율을 알고 있으면은 시작하면서 뭘 그리던 간에 완성을 할 수 있거든요. 이쪽 눈을 시작했으면 반대쪽 눈을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런 이론들은 있어야 돼요. 내가 여기서 눈을 시작했으니까 다음 눈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? 라는 게 와야 되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이제 흔한 이론이긴 합니다. 이 하나의 눈 크기 그 다음에 눈썹은 이 눈 크기보다 살짝 벗어난 정도 너무 벗어나면 눈썹이 여기 이어집니다. 그래서 눈보다 살짝 벗어나는 눈썹의 크기 그 다음 눈 크기에서 하나 떨어진 크기를 예측해서 자, 이 정도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 반대편을 이제 그리면 되겠죠. 시작점을 이런 식으로 눈을 그리잖아요. 자 그럼 얼굴형부터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처럼 이제 눈부터 그리는 방식이 있잖아요. 그럼 여기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크게 그리면은 항상 얼굴형이 커져요. 막 이렇게 얼굴형이 커져요. 이거 딱 봐도 잘못된 그림이죠. 이거 누가 봐도 여기가 관자놀이 쪽이 엄청나게 넓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 이것도 쉬운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저는 눈 크기가 이렇게 있으면 눈동자 크기로 관자놀이를 그냥 예측해버려요.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얼굴형은 이쪽에서 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코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가 중심선이잖아요. 여기서 눈 이 정도 길이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길이가 이제 코의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.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선생님 너무 그림을 계산적으로 그리시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런 이론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손에 익어야지만 내가 어느 날은 잘 그려지고 어느 날은 또 이제 안 그려지는 그런 편차 있는 그림 실력이 아니라 정말 평균적으로 내가 서서히 성장하는 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나만의 그림체를 찾았다면 혹은 찾고 싶다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분의 그림체를
거를 막 연구하면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신 거죠. 자, 이렇게 있고 코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, 자, 그러면 입은 어느 정도 떼냐면 여기서 이제 눈 크기 정도, 눈의 크기, 눈 크기 정도를 하나 떼면은 한 이 정도죠. 여기가 인중 길이라고 하면 입술은 한 이 정도로 갖고 가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입술의 끝부분은 눈의 뭐 시작점이라든가, 원래는 이 동공까지 오게 되는데 제가 그리는 그림체는 약간 만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눈이 좀 커졌고요. 그리고 이 눈 시작점 부분까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. 자,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여기에 한번 적용을 시키면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냐면, 귀 배웠죠. 귀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시작되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썹까지 올라가고, 그 다음에 코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상태로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길이가 나왔잖아요. 하나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여기에서 이제 맞추면 되는 거예요. 하나의 길이를 또 맞춰주고, 대략적으로 하나의 길이를 맞추면 여기가 이제 이마 라인이 될 거고, 그 다음에 두상 라인은 이보다 조금 더 높게 위치하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는 방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던 간에 비율만 알고 있으면 얼굴형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. 눈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. 코부터 그리셔도 돼요. 뭐 발가락부터 그리시면은 좀 그거는 약간 예외가 될 수 있는데, 발가락부터 그려도 사실상 얼굴이랑 이론이 다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실제로 모든 비율에 대해서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발가락부터 그려도 전체 인체가 나올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하게 되면은 지금 정면과 옆면, 그 다음에 이 등분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, 그리고 아까 저 같은 경우 약간 좀 만화적인 요소를 그림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, 이쪽 여기 동공 있죠. 이렇게 동공 눈동자 크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관자놀이를 맞춰주면은 유용하다라고 했는데, 이 관자놀이 쪽이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상당히 캐주얼틱한 얼굴 느낌이 나오게 되니까, 그 부분도 한번 내가 그리는 그림체는 관자놀이 쪽이 더 좁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넓어야 되는지, 이거를 어느 부위의 비율과 대비해가지고 이론을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면은 다음부터는 이 얼굴은 예쁘고 어제 그린 그림은 좀 못 그렸는데 이거랑 도대체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? 라는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